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남들 100% 낼 때 본인이 뭐 110%, 120% 또는 200% 이렇게 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고정적으로 20% 정도 높게 낼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안녕하세요.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소장입니다. 120%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펫 부동산을 활용하게 되면 20%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펫 부동산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20% 수익은 기본적으로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. 은퇴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물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남들 100% 낼 때 본인이 뭐 110%, 120% 또는 200% 이렇게 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고정적으로 20% 정도 높게 낼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. 절친한 지인이 어떤 분을 좀 소개를 해 주셨었거든요.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있고 뭐 자금을 조금 모아두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사실 펫빌라라고 하는 걸 저희가 처음 개발도 하고 그런 컨셉도 입히면서 시작을 했었던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두세 개 정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분께 펫빌라를 좀 해서 운영을 하시고 갖고 계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펫빌라를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3년여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그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마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그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서부터 할 때도 외부에 드러내놓고 누가 어디서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조차 못하게 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도 대외적으로는 그분에 대한 내용을 노출을 전혀 안 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수준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빌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펫빌라라고 부르고 있고요. 강아지들만 최대 2마리씩 키울 수 있게끔 해서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12마리 정도가 아마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전반적인 것들을 처음서부터 이분하고 같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.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펫 인테리어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사비가 물론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어떤 반려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처음서부터 설명을 다 들으셨고 그걸 기반으로 설계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8세대는 준공되기 전에 예약이 다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준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두 내외가 함께 잘 관리를 하고 처음서부터 저희가 제시를 했던 조건이라든가 룰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입주자분들하고 트러블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수익을 충분히 잘 내면서 관리비 차원에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추가로 더 창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가
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일본과 미국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공생주택은 15%에서 20%가 임대료가 무조건 비싸다.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더 비쌉니다. 보통 20% 내지 30%가 임대료가 더 비싸요. 그리고 사실 임대료 비싼 것뿐만이 아니라 면접도 보고 심사도 받아요. 그래서 강아지가 이전에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입주도 안 되고, 그래서 이전에 살던 데에서 이 아이는 얌전히 잘 생활했다라고 하는 확인서 내지는 추천서를 써줘야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, 30%를 더 내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20%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을 통해서 수십 년간 쌓여온 데이터라는 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. 다만 제가 펫빌라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8세대짜리 조그만 빌라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, 20%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,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우리로서는 뭐 은퇴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빌라 수준의 것들을 짓거나 운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, 또는 그런 능력이 되신다면 펫빌라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하고 주거 환경 자체가 비슷하잖아요. 생활 공간 자체가 작다. 국토 면적이 뭐 우리나라보다 2배가 훨씬 더 큰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자체는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잖아요. 상대적으로 반려동물하고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비교한다면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더 잘 되어 있는 건 룰입니다. 룰.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,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펫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그 룰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보다 굉장히 더 까다롭게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장점들을 좀 모아서 좀 우리한테도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, 반려견 주택 연구소에서 컨설팅 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들을 잘 만들어내서 현재까지 적용해 나가고 있다. 그리고 펫 인테리어도 거기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를 지금까지 디벨롭 해 오면서 적용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펫 빌라를 건축하고 운영하면서 펫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 측면을 보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은 또 기회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